자,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지금로부터 반만 년 전에 나타난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4학년 때 배웠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청동기 시대 이후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청동기 시대는 무슨 시대냐? 자,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그릇과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유물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인데요. 자, 이 시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청동기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을 상상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은 녹이 슬어서 푸르게 변해버렸지만 당시 청동으로 만든 검이나 거울들은 금색 또는 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배자가 들고 있는 검이나 거울 등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런 지배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점점 세력을 모았고, 이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주변 세력을 하나로 모아 여러 마을을 동시에 다스리는 강력한 지배자도 등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고조선 건국과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다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단군 신화라고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화란 신성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며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했대요. 자, 여기서 환인은 하늘의 신으로 여러분이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의 그 하느님이 바로 이 환인입니다. 자, 환인이 이 아들, 즉 환웅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지금의 묘양산으로 추정되는 요 태백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가서 다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왜 하필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 바람, 비, 구름 모두 날씨에 관련된 부분으로 농사와 아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환웅의 무리들은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곰하고 호랑이가 정말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이야기는 신화라고 했죠. 신화란 얘기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환웅 부족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같이 살고 싶어졌는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대요. 자, 이 부분은 일종의 시험 아니면 통과해야 되는 의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이걸 받아들여서 지키려고 했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곰은 환웅이 말한 것을 잘 지켜서 여자로 변해 옥녀가 되었습니다. 즉 환웅 부족처럼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옥녀가 환웅하고 결혼을 했어요. 즉 곰을 믿는 부족과 환웅의 부족이 함께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그 결과로 나온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단군 왕검이 아사달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겨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그 단군 왕검이 바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모두먼들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는 법조항 8개, 즉 8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3개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대요. 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엄청 큰 죄죠. 큰 죄는 사형, 목숨을 빼앗아서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을 보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해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활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법 보겠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있어야 그 곡식에서 갚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노비라는 것은 종, 하인이죠. 즉 일반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의 노비가 있었다는 것,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남의 물건이라는 것 역시 개인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만 전, 아마 화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의 개념도 이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법 조항으로 당시 고조선의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오늘날 법 조항과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문화유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조선만의 독특한 문화가 담긴 문화유산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미송리식 토기, 비파용 동검, 탁자식 고인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란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된 흙 그릇으로 민무늬, 즉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동검이고요. 자, 여러분 비파 사진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탁자식 고인돌은 여러분들 식탁이나 아니면 책상처럼 다리를 2개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만든 고인돌입니다. 자, 이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공통적으로 만주 지역과 북한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고조선의 사행할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법 조항, 그리고 고조선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잘 정리해보고 모두만들과 생각해볼 문제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